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근데, 굉장히 원대한 꿈이 있지는 않았고요. 그냥 웨딩드레스를 너무 만들고 싶다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패션 디자인 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건 상업적인 거 말고는 가르쳐 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등록금을 다 들여서 웨딩 아카데미를 청담동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열심히 배웠는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이른 나이에 깨달았던 게 있었어요. 드레스샵을 막 다니는데 이게 드레스 디자인을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야지 샵을 차릴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빠른 현실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저는 웨딩 드레스 디자이너가 아니라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사실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거의 개척하듯이 웨딩 플래너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3살이라는 나이에 웨딩 플래너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믿어주시고 신부님들이 진행을 해주셔서 그 나이 또래 치고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대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저한테 20대는 정말 일만 했던 20대였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굉장히 그냥 소소하게 여행 한번 가는 게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었고, 그 빨간 날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특히 연휴, 뭐 대체휴일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는데 저희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그러면 고통의 날들의 연속이었거든요. 빨간 날들이 많은 날에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어느 순간 20대 후반쯤이 됐을 때 나도 주변의 20대들처럼 사람답게 좀 살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녁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편입을 해서 회사에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일을 하게 되면서 운이 좋게 외국계 기업에 있는 인사교육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 사진은 프로필을 그래서 찍고, 여기 잘 안 보이지만 보시면 인사교육팀의 과장이라는 타이틀이 딱 박힌 명함을 받아들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난 다 이루었다. 나의 삶에 이 명함 하나면 되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3년 정도를 굉장히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회사 생활이라는 게 똑같더라고요. 외국계 기업인데 헤드나 모든 임원분들이 다 한국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마인드가 굉장히 한국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복지는 너무 좋고, 뭐 중간에 프레시 타임도 있어서 나가서 뭐 차도 마시고 와도 되고, 바람도 쐬고 와도 되고, 집에서 일도 해도 된다고는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시작했더니 점점 제 인사고가가 내려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남자 상사분들의 비위를 잘 맞춰주는 여직원들이 진급을 잘하는 제가 현실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비위를 잘 맞추시는 분들도 막상 40대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조율하면서 결국에는 퇴직금 조금이라도 더 받고 나가야지 라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게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시 이 일을 3년 만에 정리하게 됐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결국에 다시 가는 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웨딩 플래너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23살에 시작한 웨딩 플래너 일을 13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제가 2015년도에 웨딩 플래너 생활을 하면서 저희 신랑을 만났거든요. 요거는 스페인에 있는 그라나다 쪽에 있는 성당인데, 여기에서 웨딩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웨딩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웨딩 팀들을 다 데리고 가서 스페인에서 호화롭게 웨딩 사진을 찍는 게 저에게 유일한 그냥 해소였어요. 스트레스 해소. 그렇게 해서 웨딩 사진을 찍고 전제 같은 웨딩 플래너 생활을 하는데, 저희가 빨간 날에 휴무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은 빨간 날에 쉬는데 같이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에 오면 8시, 9시고 신랑하고 퇴근 시간도 맞지 않고, 이렇게 약간의 계속해서 어긋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서로에 대해서 오해와 불신과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좀 많은 갖은 다툼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매 시즌마다 웨딩 플래너라는 일은 계속해서 0이에요. 그래서 상반기 시즌 끝나면 또 계약을 막 해야 되고, 저는 굉장히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영업직이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컴플레인들이 있어요. 정말 상상 이상의 컴플레인들이 많아서 사실 저는 지금 명예 고객분들은 너무 귀여운 정도로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 평생에 한 번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많은 한밤중에 전화해서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찾아와서 뭘 던지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런 컴플레인들을 겪으면서 정말 전쟁 같은 웨딩 플래너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또 열정이 끓었겠어요. 그래서 거의 야근, 출장 이런 걸 제가 제 회사를 뿌리듯이 밥 먹듯이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때 이제 2년 만에 생겼던 아이를 하늘로 보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한테 물음표가 떴던 게,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우리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뜨기 시작하면서 13년 동안의 웨딩 플래너 생활을 처음으로 정리를 했어요. 제가 그 전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웨딩 일은 절대 놓지 않고 투잡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떤 일을 10년 정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일 자체가 힘들어서 그만두진 않거든요. 그냥 여기에서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여기에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일을 접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웨딩 일을 접었었고, 이게 주변에 내가 힘들 때 누구와 내 옆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 옆에 매일같이 있었던 게 저희 지금 1대 스폰서 사장님이신 김현경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강의 준비를 하다가 제 인스타 피드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저를 많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이때 저를 리크루팅 하고 계신 건 줄. 근데 제가 그냥 혼자 있을 때 제 생일 그리고 임신 초기에 3개월 동안 못 나갈 때도 항상 찾아와가지고 커피 사다 주고 저희 강아지랑 놀아주고, 저 못 나가니까 집에서 같이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자주 가는데 제주에 제 친구들이랑 있는데 굳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제주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제가 제 친구랑 갇혔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전체가 다 결항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집 밖으로 못 나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혼자 비행기를 뚫고 오셨더라고요. 제 친구를 대모를 해주시겠다고. 근데 심지어 저는 7년차 이미 매니아였고 그 제주도 친구는 8년차 매니아였어요. 그래서 이제 현경 사장님으로 다 스폰서를 바꿔드리고 보상을 풀어주셨는데 저희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게까지 정말 열심히 저한테 다가와 주셨는데 항상 저한테 했던 얘기가, 언니는 진짜 좋은 사람이니까 나랑 뉴스킨 하자.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리야, 나한테 뉴스킨 사업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1년 반 동안 냉정하고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이유가 아닌데 그 당시에는 너무 큰 이유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제 나름의 13년 동안 쌓아왔던 내 커리어, 이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싫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친정어머님은 30년 가까이 이제 유치원을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또 이제 시아버님께서는 그 법원장이셨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의 명예에 내가 누를 끼치지는 않을까, 내가 우리 모든 집안의 돌연변이가 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남들의 편견, 시선,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서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또 성격상 집에 있는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일은 해야겠는데 웨딩 일은 다시는 안 할 거고 무슨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제주에 자주 가니까 제주에 게스트하우스를 차릴까? 요즘 욜로족들이 굉장히 꿈꾸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제주에 뭔가 일을 하러 가는 거. 그리고 제주의 게스트하우스 아니면 웨딩 일을 살려서 꽃을 배우고 있었으니까 웨딩 플라워 디렉팅을 할까? 아니면 엄마의 뒤를 이어 어린이집을 차릴까? 그리고 이 뉴스키는 정말 마음속 깊이 저 끝에 보루로 남겨뒀었어요. 안 할 건데 그래도 우리 현경이가 항상 이야기는 하니까 내가 언젠가 세미나는 한두 번씩은 가주겠다. 근데 세미나를 왜 가졌냐면 현경이가 거절당하고 슬퍼하는 게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가졌고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네 가지 일을 비교를 할 때 이 6가지 기준으로 비교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표를 그렸었어요. 이 네 가지 일에 대해서. 하나는 내가 얼마나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일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근로를 할 수 있는 나의 환경들이 어떻지? 이렇게 내가 시간과 노력과 나의 젊음을 투자했을 때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내 아이와 내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삶과 일의 균형이 얼마나 될까라는 이 6가지를 기준으로 표를 그렸는데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했어요. 지워가다 보니까 아니 왜 아무리 비교해도 뉴스킨이 제일 나은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아무리 비교해도 어떤 조건에서도 뉴스킨이 뒤지지가 않는 거예요. 딱 하나였어요. 그냥 제 편견. 제가 뭣도 없는 제 명예만 버리면 이게 제일 완벽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가 집 앞 카페에서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작년 4월 14일이거든요. 이 4월 14일에 혼자 집 앞 카페에서 저 빨간 노트에 제가 그 표를 그리고 있었고 하필 책을 들고 간 게 그 당시에 그 베스트셀러였어요. 경제 서적 중에 레버리지를 가져간 거예요. 정말 하필 왜 제가 그 책을 읽었는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레버리지를 내가 왜 지금까지 당하고 있었는지 이제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레버리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당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13년을 일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영원의 그냥 백수 임산부 주부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토리야 미안한데 나 뉴스킨 사업 좀 설명해 달라고 바로 불러서 달려온 그날이에요. 그리고 제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저희 똑똑한 신랑을 불러다 앉혔어요. 그래서 대신 듣고 나에게 알려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랑이 이거 해도 되겠다 괜찮다 라고 해서 못 이기는 척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못 이기는 척 시작은 했지만 사실 속마음에서는 아니 그래 너가 해보고 싶은 거 다 비교해봤잖아. 근데 이거보다 나은 일 하나도 없었잖아. 그러면 내가 알아봤고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뒤돌아보지 말자. 어차피 할 거 우물쭈물하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검토는 끝났다. 어차피 할 거 이제는 달리자. 달릴 시간이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6월 달에 대리점이 됐어요. 작년 6월에. 그리고 8월에 대리점 하나를 배출하면서 브랜드 파트너가 됐고 10월 달에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파트너가 됐고 12월에 BA를 달성을 했어요. 이게 6개월 안에 있었던 일인데 보시면 제가 저기에 배를 잡고 있잖아요. 이때가 제가 임신 7개월이었어요. 임신 7개월에 경주에 무조건 랠리를 와야 된다 그래서 5월 달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었는데 저 때도 이제 너무 위험하니까 제가 너무 위험해서 혼자 운전을 하고 왔거든요. 왕복으로. 근데 저는 버스가 위험하니까 운전을 해서 온 건데 휴게소에서 만났던 사장님들이 아니 어떻게 혼자 이 상태로 운전을 하고 와요? 배 안 껴요? 제가 배가 좀 많이 나온 편이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왜 하나도 안 힘들죠?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출산 직전에 임신 9개월 때 브랜드 파트너가 됐었고 이때가 제가 너무 이렇게 수트를 입고 올라오고 싶어서 안 맞는 옷을 입고 올라왔었어요. 사실은 그때 붓기가 안 빠져가지고 출산 30일이었는데 이 30일 된 신생아를 맡기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시댁도 멀고 친정도 멀어요. 그래서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사는 친구가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친구네 엄마한테 맡기고 제가 이날 피디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드디어 저희 신랑이 이때 처음으로 같이 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매번 랠리에 같이 오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출산 100일 때 BA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타이밍에 한번 네, 이렇게 열심히 제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원래는 왜 패션 디자인에 원대한 꿈이 없었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 발레를 시작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무용반에서 무용을 하면서 컸거든요. 근데 입시 무용을 할 때 저희 아빠가 하루는 불러다 앉히면서 송아야 무용에서는 밥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넌 다른 일 찾아. 돈 벌 수 있는 일 찾아.
라고 해서 제가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밥도 안 먹고 대들다가 제가 또 말 잘 듣는 착한 딸이었어서 알겠다고 하고 제가 미술로 전공을 바꿔서 패션 디자인을 갔었던 거였는데, 그때 제가 아기를 가지고 나서 아빠가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실 그때 입시무용 학원에서 작품비, 의상비 이런 것들이 매번 몇백씩 들어갔던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웠었대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핑계를 생각한 게 이거였었다. 그러니까 너도 아기를 가졌으니 열심히 일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이거 내가 내 아이를 공부를 시키려면 나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저희 아들 아니고 딸이에요. 핑크를 입혀도 아들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아기 참새 같은 표정으로 엄마 아빠 유주 오늘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데가 있어,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어, 근데 먹고 싶은 게 또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배우고 싶은 게 생겼어, 이런 말을 했을 때 내 통장에 지금 얼마가 있지? 내 신용카드 한도는 얼마가 남았지? 우리 다음 달에 얼마가 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한 Y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 내 아이에게 내 월급 봉투에 맞는 꿈만 꾸게 하고 싶지 않았고, 부모가 보여주는 세상의 크기가 아이가 볼 수 있는 세상의 전부기 때문에 정말 큰 세상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건축 디자이너인데 정말 재능이 뛰어나요. 근데 이 재능이 뛰어난 남자가 저희 가족을 위해 생계형으로 디자인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속상했어서, 생계를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정말 아티스트 같은 취미로 디자인을 하게 해주자라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평생을 가족에게 희생하고 계시는 부모님에게 아직도 양가가 다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은퇴를 선물해주자 라는 생각을, 확실한 Y를 가졌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최숙희 사장님하고 Y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송아 사장 왜 Y에 네 자신은 없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엄마, 아내, 딸, 며느리, 근데 이 모든 걸 해내는 제가 너무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 이 모든 걸 해내야겠다, 보여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제 자신에게 보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RVD라는 말 아시죠? 간절하게 원하고 생생하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간절하게 원했고 생생하게 상상을 했는데 상상만 하면 절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상만 하지 않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회사랑 그룹이 그려놓은 로드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거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드스쿨 다 아시죠? 빌드스쿨, EBA 파티, 뭐 5천만차, 그리고 뉴페스타, 이런 것들이 다 회사가 정한 어느 정도 그 A 블럭이라는 기준이 되면 다 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춰준 거니까 내가 이 이상은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놓치지 않고 가고 있었고, 랠리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라는 저희 스폰서 사장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랠리는 무조건 빠지지 않고, 제가 출산했을 때 딱 한 달 빼고는 계속해서 오고 있고, 그리고 석세스 트립은 무조건 가야 된대요. 남의 거가 아니라 내 거래요. 그래서 내 거로 무조건 가야겠다. 그리고 코리아 컨벤션, 글로벌 컨벤션은 안 가면 사업 안 하는 거다 라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굉장히 빡세신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그 로드맵대로 따라가고 있었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건 이 부분인데, 저는 사실 너무 뛰어난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엄청 몸매가 좋지도 않고 엄청 예쁘지도 않고 엄청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리더십이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정말 다행인 게 저희 서울 윈린에 너무 뛰어난 리더 사장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거, 그리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 거를 하나하나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지, 어떤 표정을 지으시는지, 이런 것들까지 복제인간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복제하기 시작했고, 대신 이렇게 내가 복제를 했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은혜 같은 가치가 될 거다. 그래서 서울 윈린에, 우리 윈린에 나는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업자가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벤치마킹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조금 날씬해 보이지 않나요? 네, 제가 임신 때까지 16kg가 쪘었는데, 그리고 단유를 50일에 바로 하고 TR을 시작해서 제가 아까 ABP 올라갈 때 옷이 안 잠겼었잖아요.
BA 올라갈 때는 드레스를 꽉 조여서 입고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살을 뺐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계속해서 살을 빼고 있어서 지금은 체지방의 10% 정도 감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내 임상만이 레버리지의 도구인데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7년 동안 매니아였어요. 엄청나게 이미 많은 도움을 받은 상태였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비포애프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회이기 때문에 꼭 비포애프터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체지방을 TR에 집중하면서 감량을 했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너무 잘 돼 있는 거를 그대로 활용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뷰티 클래스, 바디핏 챌린지, 뭐 1일 랠리 이런 게 있으면 초대할 수 있는 어느 제한선이 있어요. 그 제한선에는 무조건 맞춰서 다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내 것처럼 다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정말 뉴스킨 사업이 감사한 게 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나의 개인 스케줄보다는 팀의 스케줄을 우선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건 파는 일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무조건 팀 스케줄 우선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한테 항상 수식어를 붙여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게 타협을 모른다, 해낸다 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여주시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타협하기 싫은 거예요. 타협하면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았고, 뭐 1박 2일 저의 캐리어는 지금도 그냥 제 문 앞에 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1박 2일 캐리어를 들고 어디든 가요. 장거리, 뭐 전국구 어디든 상관없이, 뭐 송혜 사장님 오늘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고 책일동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아하고 고상한 건 팀 엘리트 돼서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사장님이 그 얘기 하셨는데 항상 팀 엘리트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팀 엘리트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아하고 고상한 건 그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했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타협을 하지 않고 제가 노력을 해서 얻은 거에 대한 거를 짧게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시면 저희 마카오 석세스 트립에서 노래자랑도 나가가지고 이 어떤 주부가 이렇게 노래자랑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도 가졌고, 저희에서 탄 걸로 코엑스 호텔에서 밥도 먹었고, 제주에 뷰티 클래스도 열고 제주에 팀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감사하게 많은 또 지원을 통해서 크고 있고, 컨벤션에도 사랑하는 사장님들과 모두 다 같이 팀 인증에 올라갈 수 있었고요. 제 원래 친구들이지만 지금은 같이 사업하면서 매일 즐겁게 돌아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윈윈 식구들과 함께 또 어느 지역에 가는 친구들이 생긴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에게는 너무 많은 친구들이 생겼고, 또 저희 인생의 롤모델, 이 나이에도 라방을 하시는 저희 롤모델 사장님도 생겼고, 저희 사랑하는 스폰서 사장님들, 형제라인 사장님들 항상 이렇게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1대 스폰서 사장님과는 어딜 가든 춤추는 걸 좋아하고요. 제가 너무나도 걱정했었던 저희 시부모님, 저희 친정부모님들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 이렇게 살을 뺐어요. 지금은 저희 라이팅 팀과 함께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제가 이루지 않았고 이루어가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정말 평범한 주부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저희 2020년에 방콕 석세스 트립 다 가실 거잖아요. 제가 마카오를 갔다 오면서 느꼈던 거는 스폰서 사장님들은 당연히 가실 거지만 이거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과 무조건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신생아 육아하고 동시에 마카오를 마감하고 바로 다시 방콕에 도전을 했고요. 방콕 석세스 트립을 상반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1월달부터 외쳤던 목표는 뭐였냐면 방콕에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상반기에 방콕 석세스 트립 마감하고 하반기에 제 파트너 사장님들 방콕 석세스 트립 무조건 지원해서 내조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거를 6개월 동안 외쳤거든요.
그래서 6월이 되기 전에 5월에 마감을 하고 지금은 제 파트너 사장님들의 방콕 트립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같이 갈 거고요. 저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펙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외모도 뛰어나지 않은 정말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한 30대의 육아맘이거든요. 제가 그냥 신랑의 와이프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었고요. 저도 매일 도전하면서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뛰어난 사장님들은 무조건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바르게 크게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방콕 우리 모두 다 함께 가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족한 PPT지만 강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